네. 처음 타는 것처럼 한번 해볼게요. 처음 타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이제 순열은 1학년 때 배운 거고,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더 이제 다양한 순열들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 원순열은 무엇이냐면, 원순열은 순열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이제 순열을 내가 두 단계라고 계속 얘기했죠. 뽑는 부분도 있지만, 이 단어 자체가 사실 뜻하는 거는 뽑는다는 얘기보다는 얘는 이제 순서를 정해준다는 의미가 더 그런 의미만 사실 담고 있거든요. 단어 자체는 순서를 정해주는 경우의 수잖아요, 일종의. 근데 그러면 우리가 하는 순열은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이제 문제를 풀어본 것도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뭐 남학생 뭐 몇 명, 여학생 몇 명을 대부분 어떻게 세우는 거였지? 일렬로 세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을 계산할 때는 그냥 우리가 NPR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원순열은 그럼 뭘까? 이름에서 우리 느낌이 오잖아요. 똑같은 남학생 몇 명, 여학생 몇 명을 어떻게 세우는 거? 원형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소품을 등장시키죠. 여기 원탁이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남학생 몇 명과 여학생 몇 명을 이렇게 원형으로 앉힌다? 뭐 세우는 건 좀 이상하니까 앉힌다. 앉힐 때 이제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오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일렬로 세우는 순열하고 일렬로 이렇게 세워서 순서를 정해주는 거하고 원형으로 이렇게 앉히는 거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그렇죠. 이상하게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천재인가 봐. 대답을 잘하더라고. 시작과 끝이 이제 깜짝 놀랐어요. 자, A, B, C, D 4명만 갖고 해볼게. 4명만. A, B, C, D 이렇게 세우잖아. 일렬로 세우잖아. 이거 지금 여러분들 얘네들 세우는 경우에서 몇 가지인지 알지? 몇 팩? 4팩까지야. 4팩까지. 이거 4팩까지고 이거는 시작과 끝이 명확하다는 거야.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이런 거 이렇게 써놓으면 우리가 시작이 어디라고 보통 생각하니?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이죠. 그 이유는 내가 볼 땐 아마도 우리가 글씨 같은 거 쓸 때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잖아요. 그 이유인 것 같아요. 아무튼 왼쪽이 뭐 첫 번째로 치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시작과 끝이 명확하게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리가 변하잖아요. 얘네가 이제 서 있는 위치가 이렇게 변하잖아. 근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칸씩 이렇게 절로 한 칸씩만 저로 가봐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일로 가고 얘가 일로 가고 한 칸씩 밀어낸 거야. 이렇게 되면 이게 둘이 같은 경우일까? 이 4팩까지가 24가지잖아요, 그죠? 이 중에서 얘네 둘이가 같은 경우예요? 그건 아니죠. 다른 경우죠. 얘나 24가지 중에 각각 한 가지 한 가지 해당되는 경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이 일렬로 그죠? 얘네들 순서를 정할 때는 자리가 한 칸이라도 바뀌잖아요? 그럼 무조건 어떤 경우가 돼요? 다른 경우가 무조건 달라져. 경우가 다 달라져.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한 칸씩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한 칸씩 이렇게 밀고 있는지는 눈치가 좀 빠른 사람들은 아마 아까 그 시작과 끝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말 있잖아요. 원형으로 앉힐 때는 그죠? 거기서 아마 힌트를 얻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4개가 물론 이제 24개니까 더 많겠죠. 이렇게 한참 더 있는데 이 4가지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순서는 이렇게 A, B, C, D인데 여기서 자리만 한 칸씩 밀어내가지고 밀어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4가지 아니에요. 근데 이건 4가지가 다 달라요. 다른 경우예요, 전부 다. 그런데 이 4가지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탁으로 옮긴다고 생각해요. 원탁으로. 조그맣게 한번 해볼게요. 위에다가 우리 원탁에다가 자, 맨 왼쪽에 있는 걸 여기다 쓸 거야.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애들을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한번 써볼게요. 맨 위에 있는 거는 A, B, C, D 이런 식의 배치가 되겠죠. 원형으로 옮기게 되면은. 그죠? 그 다음에 똑같은 이런 원탁에다가 두 번째 거 옮겨보자. D를 여기다 써야 되겠네. 그럼 D, A, B, C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것도 보면은 C, D, A, D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안 시킬 거예요. 시킨다. 네, 여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부터? B, C, D, A인데 네 가지가 어때요? 똑같아요. 어떤 점이 똑같죠? 물론 이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들어오는 문이 여기 있는데 뭐 이쪽에 그림이 걸려 있고 이쪽에 무슨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고 이런 식으로 가면 당연히 달라지지. 근데 여기서 우리는 지금 뭐 현실을 다루는 게 아니라 수학이니까 이 상황을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물론 말은 안 되지만 온 우주에 그냥 원탁 하나만 덩그러니 이렇게 있고 방향도 전혀 어디가 동서남북일보도 없어요. 그냥 원탁만 존재하고 거기에 학생을 사람 4명을 안 치는 경우라고 생각하면은 사실은 이거나 전혀 구별할 수가 없는 경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안 보고, 그러니까 딴 데 보고 있을 때 내가 이거를 살짝 이렇게 돌려놨단 말이에요. 얘네가 딴 데 보고 있을 때 돌려놨어요. 이렇게 돌려놓으면 여러분들이 또 돌렸지? 라고 이렇게 알아낼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알아낼 수 있다고 우기면 답이 없는데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놓으면은 그죠? 구별할 수가 없어요. 안 볼 때 돌려놓으면. 그래서 네 가지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포인트인 거지. 일렬로 세울 때는 이 네 가지가 어떤 네 가지? 차이가 이렇게 한 칸씩 이렇게 밀리면서 바뀐 이 네 가지가 그러니까 사람이 4명이니까 그런 거지 만약 5명이면 이런 게 5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한 칸씩 이렇게 밀면서 바뀌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처음과 끝을 말아가지고 원형 테이블로 옮기게 되면은 결국은 처음과 끝을 말게 되면 어때요? 처음과 끝이 이제 모호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처음과 끝이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돌아가는 순서만 똑같으면 다 뭐야? 똑같은 경우가 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명을 일렬로 앉힐 때는 그냥 4패까지의 경우가 나오는데요. 그죠? 근데 이거를 원형으로 옮기는 순간 그지? 원형으로 이 24가지가 있잖아. 24가지를 원형으로 다 이렇게 원형 테이블에 옮겨놓고 보면 옮겨놓고 관찰해 보면은 그지? 얼핏 보면 달라 보이지만 똑같은 게 몇 개씩 존재한다는 얘기야? 4개씩 다 존재한다. 4개. 여기 4개 똑같고 여기 4개도 똑같고 여기선 달랐는데 이 24가지로 계산할 땐 달랐는데 원형으로 원탁 테이블로 옮겨놓고 보니까 이 4개가 똑같고 이 4개도 똑같고 4개 똑같고 4개씩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얼마로 나눠줘야 될까? 4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3패.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n명을 뭐 사람일 필요는 없지만 좀 사람으로 많이 나오게 n명이 정리할게. n명을 원형 테이블에 원탁에 앉히는 경우의 수라고 하면 결론은 n팩 나누기 얼마? n이어서 n-1팩이 되는데 자 내가 얘기하는데 n-1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가 중요한 거냐? 요 분모에 있는 n이 중요한 거예요. 왜? 이 문제는 여러분들 이 원순열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태어나는 전부터 교과서에 있던 내용 그죠? 그러면은 최소 한참 전부터 몇십 년간을 시험 문제에 출제되고 이랬던 거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선생님이 굉장히 자비로운 분이어서 예를 들어서 3번이나 4번쯤에 5명을 원탁 테이블에 앉히는 경우의 수 계산하시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경우가 점수 그냥 예딱 이렇게 주는 이런 거 아니라면 이러면 안 나와요. 요거 이용해서 계산하는 건 안 나와요. 절대. 잠깐만 이건 안 나와. 왜 안 나오냐? 이제 이거는 이제 너 그냥 아무나 다 알아. 알고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출제가 안 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얘를 왜 n으로 나누는지를 이해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n으로 나눠야 되는 거지? 왜 n으로 나누냐면은 아까 방금 얘기했죠? 일렬로 세울 때는 달랐던 건데 원형 테이블로 옮기게 되면은 그죠? 같아져 버리는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느냐를 알 수 있느냐. 그지?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이때는 다 달랐는데 일로 옮기면은 이제 4가지씩 같아져가지고 4가지가 한 가지로 계산되니까 4로 나누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안 나오고 원순열의 이 원리를 활용하는 문제들이 주로 나오죠. 예를 들면은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못쓰면 딴 걸로 바꿔야겠죠. 정삼각형 모양 이렇게 해서 이런 테이블이 있어요. 여기 이제 자리에 똑같은 모양의 의자가 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6명의 사람을 앉히는 방법이라고 하면은 뭐야? 일단은 그러니까 일렬로 세울 때랑 비교해서 계산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런 류의 문제는 일렬로 이 사람들을 세울 때 6팩이죠. 6팩인데 이런 테이블로 일렬로 서 있는 사람들을 옮기게 되면은 그죠? 몇 개씩 중복되는 자리 배치가 나오겠느냐 그걸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몇 가지씩 나올까요? 3가지씩 나오겠죠.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A, B, C, D, E, F를 할게요. 자, A, B,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건 반시계 방향이지.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걸로 예를 들어볼게. A, B, C, D, E, F랑 그치? 또 A가 어디서 시작해? 여기가 아니라 몇 칸? 한 칸으로 똑같아. 어디서 지금 A, B, C, D, E, F랑 어디서 시작하는 게 똑같아? 그렇죠. A, B, C가 있던 자리에서 여기서 A, B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여기서 A, B, C 이렇게 이렇게 자리 배치가 돼도 그 3가지가 다 어때? 똑같은 거죠. 한 가지예요. 그래서 그 3가지가 전부 다 한 가지로 계산돼야 되기 때문에 뭘로 나눠줘야 된다? 3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오케이? 네.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옵니다. 진짜 원형인 거는 나오긴 하는데 또 추가적인 막 조건들이 이제 붙은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뭐 원형으로 안 치는 방법이 몇 가지냐 이런 건 이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주제는 내가 이제 설명했으니까 문제 조금 풀어보자. 여기 예제가 있으니까 쉬워요. 네. 예제가 몇 개요? 2개인가? 3개인가 보다. 자, 필수 예제 1번부터 볼게요. 이것도 보면은 남3, 여5 이렇게 원탁에서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다음을 구하시고 그랬거든요. 1번 이거는 그냥 쉽네. 8명이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 자 계산은 안 할까? 식으로만 쓸 거야. 8명이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에서는 몇 가지? 몇 팩? 7팩 7팩 어떻게 나온 거라고요? 8팩 나누기 8로 나온 거다. 그렇죠? 두 번째 남학생끼리 이웃하여 앉는 방법의 수 그랬거든요. 자, 남학생끼리 이웃한다는 거는 보통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서 계산하지? 남학생을 묶어가지고 한 명으로 보고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남학생 묶였다 그러면 토탈 몇 명이에요? 6명인데 6명을 원탁에다 앉히는 거니까 일단 몇 팩? 5팩이고 항상 까먹으면 안 되는 게 남학생이 이렇게 3명이 묶여 있는데 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 자기들끼리는 자리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그게 몇 팩이에요? 3팩. 그래서 계산 안 하면 되겠지? 계산할 거예요. 3번. 3번. 남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앉는 방법의 수업입니다. 남학생, 자, 이웃하지 않는다. 이거 옛날에 우리 1학년 때 이거 배울 때 한번 아마 프로그램 있을 거예요. 어떻게 했더라? 기억나요? 이웃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지? 그렇죠, 그렇죠. 나머지, 그러니까 이웃애들 맞은 상관없는 애들 먼저 앉힌 다음에 그 사이에다가 이웃하면 안 되는 애들을 앉혔죠. 그래서 똑같아요. 대신 이제 그냥 원형이라는 거. 그러니까 누구 먼저 앉혀야 돼? 여학생 먼저 앉혀야 돼. 여학생 먼저니까 여학생은 아무도 없는 빈 공간에 여기에 원형으로 앉는 거라서 몇 팩이에요? 4팩이죠. 5명인데 원형이니까 4팩이고. 그래서 이제 여학생들이 앉았다 치면은 여학생이 이렇게 앉았다 쳐. 그러면 남자들은 남학생들 여기 사이에다가 만 앉힐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리가 몇 개? 5개. 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곱하기 이건 뭐 당연한 거고 곱하는 건 뭘까요?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5, P, 3. 근데 원형인데 이렇게 그냥 해도 돼? 원형인데. 원형인데 이렇게 끝나도 돼? 뭔가 좀 찝찝하진 않아요? 괜찮아? 괜찮은 넘어가네. 괜찮아요? 넘어가네. 괜찮아요. 여기서 지금 3으로 왜 안 나눠요? 이렇게 질문을 해야 내가 설명하는데 괜찮다고. 괜찮아요? 여러분? 5P3이면 끝? 원형인데? 3으로 너무 내가 시켜서 하는 거야. 아니 이거 3으로 아니 나 표정 보니까 진짜 궁금해서 물어봐. 이거 3으로 왜 안 나누냐면은 저기 원형으로 안 는다고 해서 무조건 3으로 나누는 건 아니고 3명을 원탁에 안 치는 거라고 해서 무조건 3으로 나누는 건 아니고 이제 이 사람을 보면은 원형으로 안든 어떤 모양으로 안든 간에 여학생들이 이미 뭐예요?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으니까 이 여학생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기준의 역할을 합니다. 기준점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봐. 여학생들이 없다면 당연히 3으로 나눠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여학생들이 없다 그러면은 A, B, C나 A, B 다 똑같은 거잖아. 다를 게 없어. 여학생들이 없다고 상상해보면. 근데 실제 여학생이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A가 있잖아. 여기 A, B, C 이렇게 있는 거랑 여기 A, B, C가 왜 다르냐면은 A가 이 여학생과 이 여학생 사이에 있는 거랑 A가 이 여학생과 이 여학생 사이에 있는 건 엄연히 다르잖아요. 이 둘이 다른 사람들이니까. 그치? 그래서 내가 이 계산을 여학생을 먼저 안 치고 나서 남학생을 안 치는 거라고 단계를 구별지어서 할 때는 여학생이 먼저 앉고 그 상태에서 남자를 안 칠 때는 여학생들이 기준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원형이든 뭐든 자리가 바뀌면 달라지는 거야, 경우가. 왜냐면 내 옆에 어떤 여학생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해돼요? 그래서 그냥 일반 순열과 똑같아. 6, 3으로 그냥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유제 1-1번, 2번 다 한번 해볼게요. 1-1번하고 2번하고 1-1번은 사실은 1, 2번은 쉬운데 이제 3번이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고 2번도 좀 중요해. 한번 해보세요. 식만 써도 돼요. 숫자가 너무 크면 식만 써도 돼. 자, 여기 그 4명을 먼저 앉힌 거잖아요. 여기지. 4명이 앉아있으면은 그 사이에 빈자리가 몇 개? 4명을
먼저 앉힌 거죠. 먼저 앉힐 때 어디 앉혔어? 원탁에 앉힌 거죠.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은 원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앉힌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거요. 그거는 핵심은 그거예요. 선생님 두 명을 그러니까 그 3번 1-1번의 3번을 보면은 선생님 두 명에 대한 조건이 걸려 있죠. 선생님 두 명에 대한 조건이 걸려 있는데 선생님 두 명이 마주보고 앉는다라고 마치 뭔가 특별하게 앉는 것처럼 표현을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 원형 테이블에 그지? 두 명을 앉힌다라고 하면은 보통 수학 문제에서 원형 테이블에 두 명 앉힌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앉히는 거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 명을 앉힌다고 하면은 세 명이 우리 사이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앉는 거를 얘기하는 걸까? 이런 거 아니야. 세 명을 앉힌다고 하면 당연히 뭐야? 완벽한 대칭성을 이루도록 이렇게 앉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같은 간격을 두고. 그러니까 여기서 마주보고 앉는다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그냥 이 원형 테이블에다가 몇 명을 앉히면 두 명을 앉히는 경우가 두 명을 앉히는 경우가 바로 이 두 사람이 마주보게 앉히는 경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선생님 먼저 그냥 앉히는 거야. 선생님 먼저 앉히면 두 명 먼저 앉히면 마주보게 돼 있어 자동으로. 그죠? 아무것도 없을 때. 선생님 두 명 먼저. 그럼 선생님 두 명을 이렇게 앉히는 방법은 몇 가지야? 그것만 생각하면 되죠. 두 가지예요. 원형인데 1팩이에요. 그러니까 2팩 나누기 2가 돼야죠. 2. 한 가지예요. 왜 한 가지인지는 여러분들 실제로 생각을 해봐도 돼. 무슨 말인지 해? 그러니까 온 우주에 이제 테이블, 그 원형 테이블이 있고, 나랑 있잖아.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저기 뭐 남자 한 명만 이렇게 있다고 해보면은, 그죠? 이게 아무리 빙글빙글 돈다고 해도, 그죠? 내가 절로 이렇게 돌아간다고 해도, 그죠? 다르지가 않다. 그죠? 그래서 한 가지. 그러니까 선생님 앉히는 게 한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은 4명 남았으면 이런 식으로 앉혀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말한 대로. 그지? 완벽히 같은 간격을 두고 앉아야 되니까. 이건 이 4명은, 자, 4명인데 원형이니까 3팩이 아니고, 아까처럼 이 선생님 2명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기준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4명이니까 그냥 몇 팩? 4팩이라고 해야 돼요. 4팩. 그래서 24가지가 1-2번은 했어요. 몇 가지나 1-2번? (1-) 12? 12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먼저 앉힌 애들 있지. 먼저. 그러니까 어쨌든 남학생, 여학생 교대로 앉는 거면은 여학생이나 남학생 먼저 앉히면 돼. 이게 쉬운 거야. 먼저 누군가를 먼저 앉히는 거야. 그러면 뭐 먼저 앉힐 때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여기 그냥 원형 테이블만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3명을 앉히는 거니까 2팩이에요. 두 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얘네가 이 3명이 뭐 여학생이라고 치면은 여학생들이 앉아있는 상태잖아. 앉아있는 상태에서 남학생을 앉힌다고 생각하면 여학생들 기준이 되기 때문에 몇 팩인 거야? 3팩이어서 12가지가 이런 식의 분리다. 그 다음 1-2번 이거는 여러분들 아까 전에 내가 예를 들었던 건데 예를 들었던 것에 뭐예요? 그냥 정사각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치? 정사각 버전 8명인데 1번 문제가 8명을 이 탁자에 앉히는 방법이니까 기본적으로 일렬로 앉힌다면 8팩인데
1열이 아니라 이렇게 이런 탁자에 앉힌다 그러면 중복되는 게 몇 개씩 있게? 4개씩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4로 나누면 돼요. 4로. 그 다음 두 번째. 네 쌍의 부부가 탁자에 앉을 때 부부끼리 한쪽 면에, 그러니까 한쪽 면에 나란히라는 건 이렇게 한쪽 면에 이렇게 부부가 붙어서 이웃해서 앉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우리 네 쌍의 부부를 그치? 몇 사람으로? 네 사람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네 사람을 이런 테이블에 앉히는 경우의 수는 4팩 나누기 몇인가요? 4죠. 그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네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한 그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실제로는 한 명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실제로 부부란 말이에요. 이 부부들끼리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이 네 사람이 어떤 면에 앉을 건지가 정해진 거예요. 하게 되면 그 면에 앉았더라도 부부가 어떤 위치에 앉느냐에 따라서 그지? 부부 네 쌍마다 자리를 다 바꿀 수 있으니까 2를 몇 번 곱해야 돼? 4번 곱해줘야 돼요. 네 쌍의 부부가 다 다른 부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자리 바꿀 수 있지만 이 사람들도 자리 바꾸고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지? 2를 4개를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건 지금 96까지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1과 3번은 한번 해보세요. A는 쉽고 B만 조금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B만 계산하지만 너무 커서 계산 못하니까 숫자만 그냥 식으로만 써보세요. 식으로. 어디서? 아예요? 이 해설에 보면 여러분들 이 해설에서는 내가 계산한 방식은 일렬로 세웠을 때 이만큼인데 그거를 이런 모양의 테이블로 옮기게 되면은 중복점이 4개씩 생긴다라는 방식으로 그래서 4로 나눈다 이렇게 계산한 거고 거기는 원형으로 앉혔을 때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8명을 원형으로 앉혔을 때 는 7팩이잖아요. 근데 이제 원형으로 앉아있던 사람들을 이 사각형 테이블로 옮겨왔을 때는 달라지는 게 몇 가지가 있느냐로 계산한 거거든. 근데 그 방식은 나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 왜냐면 우리는 일렬로 세울 때를 가장 먼저 배웠고 가장 쉽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면 원형으로 하는 것도 어쨌든 일렬로 세워서 이렇게 된다를 중복되는 개수로 나눈 거잖아요. 그것조차도.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사각형을 옮기는 것보다는 일렬로 세우는 거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저런 모양으로 옮기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난 이런 방식으로 한 거고 거기서는 이제 계산상으로는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8 곱하기 7팩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4로 나누기 때문에 약분하면 2예요. 값은 똑같은데 굳이 이게 왜 이렇게 식이 됐느냐를 이제 거기에서 나온 대로 설명하자면 원형으로 앉히면 7팩인데 원형으로 앉히는 거랑 비교하면 다른 게 원형일 때는 같았는데 이게 달라지는 거죠. 테이블로 옮기면 달라지는 게 2개씩 있기 때문에 이제 된다. 이렇게 이해돼요? 달라지는 거 2개가 뭐냐면 A, B, C, D, E, F, G, H하고 A가 한 칸을 옮겨가는 거지. A, B, C, 이게 달라져요. 얘를 이렇게 써주는 거죠? 네, 그렇게 쓰는 거죠. 맞아요. 할 수가 없죠? 얘요? 얘는 그러니까 8명이잖아요. 8명이니까 당연히 기본이 8팩이겠지. 근데 8팩은 8명을 일렬로 세웠을 때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거를 8명을 일렬로 세워놨던 걸 이런 테이블로 옮긴다고 하면
같아지는 경우가 몇 가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이게 두 가지인 이유는 조금 생각해 보면 되죠. 이런 모양이잖아요. 두 가지인 이유는 예를 들어서 뭐 A, B, C, D, E, F, G, H라고 한다면 A 여기서 시작하는 거 이렇게 시계만으로 돌아볼게. A, B, C, D, E, F, G, H랑 똑같은 거는 이제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A 이거 똑같죠. 돌리면 똑같으니까. 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시작하는 거는 A, B, C, D, E, F, G 이거랑 똑같은 거는 여기가 아니라 어디? 여기서 시작하는 거. 이렇게 도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두 개씩 똑같은 게 있기 때문에 2로 나눠주면 돼요. 이 정도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필수에 3번까지만 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뒤에 이어서 할게요. 자, 이제 필수 3번은 혹시라는 문제인데 그림과 두 원 차이를 두 원은 이제 동심원이겠지 이렇게 작은 건 하나인데 여기 두 원 사이를 5등분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잘 안 좋아. 이렇겠네? 5등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5등분인데 여기서 이제 이걸 여기다가 6가지 색깔, 서늘한 색깔 6가지를 다 써가지고 칠할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어디부터 칠하는 게 좋을까요? 가운데 모양이 다르니까 가운데 뭘 칠할 거냐? 몇 가지? 6가지. 여기 색이 칠해졌어요. 뭔가가. 그 다음에 남은 5가지로 둘레를 칠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무슨 순열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원순열이라고 생각해도 되죠. 원탁에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앉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5팩이 아니고 4팩. 5팩 나누기 5.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문제 간단하죠. 그래서 1-4번은 됐고요.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들 할 수 있고요. 1-5번만 잠깐 생각해볼게요. 1-5번만 잠깐 생각해보면 여러분 여기서 힌트를 주자면 이게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 왜냐면 우리 뇌로 생각하기 그게 편하거든요. 위에 뚜껑, 바닥, 왼쪽면 오른쪽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마치 이 그림에서 뚜껑과 바닥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돼. 근데 실제로 내가 지금 이 문제를 생각해 보기 전에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여러분들이 딴 데 볼 때 있잖아요. 이 말 너무 많이 하는데 딴 데 볼 때 이걸 막 돌려놓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절대로 어떤 면이 어디로 갔는지 그지? 이게 뒤집혀서 그죠? 뚜껑이 바닥으로 갔는지 그지? 뚜껑이 왼쪽 면으로 간 건지 여러분들은 절대 구별할 수 없어요. 그치? 그걸 생각하면서 문제 한번 보세요. 너무 커요. 너무 커요. 자괴감에 빠지자고 내는 거 저기 풀어보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맞추는 학생이 한 번도 못 봤어요. 살면서. 아니 진짜 가르치면서 한 번도 못 봤어요. 안 배웠는데 맞추는 친구 한 번도 못 봤어요. 나도 마찬가지. 참 싫어.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펼쳐서 생각하지 마. 펼쳐서 생각하면 더 어려워. 지금도 어려운데 펼치면 더. 자, 우리 좀 쉬어야 되니까 이제 자기 답 생각한 대로 한번. 내가 지울 건 봤어. 180 맞죠? 잠깐만, 좀 헷갈려. 지은이 지은아. 지은이 건 180. 지은은 안 써있을 거야. 저기 윤진이 썼다 지웠잖아. 왜? 아, 나는 너무 크다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답은 이거예요. 180이에요. 제일 많이 나오는 180이거든요. 근데 답은 100도 안 돼. 답은 30이에요. 되게 적죠, 생각보다. 적다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180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뭔지 알아? 180이 많이 나오는 그 과정을 한번 볼게. 지은이 한번 봐봐. 나도 저렇게 했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아마 될 거예요.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여기에 위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이 몇 개일까를 먼저 생각했겠죠. 6가지. 그 다음에 6가지. 여기 하나 칠했다고 치고, 얘랑 반대편에 칠할 수 있는 게 5가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이제 배운 친구야, 배운 친구. 왜냐면 5가지 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옆에를 칠할 때 잊지 않고 원순열을 사용했어요. 원순열을 사용해가지고, 4개가 남았지만, 그죠? 4개를 칠하는 거지만, 이렇게 돌려서 칠하는 거니까, 3팩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면은 딱 180이다. 이렇게 했겠지 않나요? 네. 근데 이제, 내가 아까 처음에 그래서 강조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뚜껑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볼 때 그냥 편의상 뚜껑이라고 얘기했지만, 여기다 6가지 색을 칠하고 5가지 색을 칠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봐봐. 당장 이런 걸 예를 한번 들어볼게. 그럼 이 6가지를 여러분들이 6가지를 얘기할 때요. 6가지를 얘기할 때 여기에 빨간색을 칠하는 거랑 노란색을 칠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6가지라는 게 이 빨강이랑 노랑이랑 뭐 파랑을 칠하거나 다 다른 거잖아. 다 다른 거 아니야? 일단 이거랑 이거랑 일단 여기 6으로 계산했다는 거는 일단 색이 여기가 달라지면 다른 걸로 이제 나는 색이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근데 봐봐. 그 다음에 칠할 때, 그 다음 단계 칠할 때 여기 노란색을 칠하고 빨간색을 칠하면 어때? 똑같죠?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봐. 이게 중요한 거야. 단호하게 6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은 그지? 여기 다른 색깔을 칠하는 순간에 무조건 달라져야 돼, 경우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만약에 손톱을 칠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왼손 검지손가락이 2개인 사람은 없죠? 하나만 있잖아, 전부 다. 똑같은 검지라고 해도 오른쪽, 왼쪽은 구별이 확실히 되지, 그지? 그러면 여기다가는 내가 손가락을 칠한다고 하면 빨간색과 노란색을 칠하는 건 어때? 무조건 달라. 그지? 내가 손가락을 10가지 색으로 칠할 거야. 그럼 여기다가 빨간색을 칠하는 건 노란색을 칠하는 건 그 이후로는 무조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이미 거기서. 여기다 빨간색을 칠할 때랑 노란색을 칠하면 절대 같아질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는 같아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처음에 얘기한 거예요. 이 6개의 면은 전혀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헷갈리고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자, 우리한테 주어진 6가지 색을 그냥 전통의 무지개, 자, 빨, 주, 도, 초, 파, 남이라고 해볼게요. 자, 어쨌든 6개 다 칠하긴 칠해야 돼요. 6가지를 다 써야 돼요. 마음에 드는 색깔 하나만 아무 빨간. 빨강을 나는 먼저 칠하겠다. 그지? 자, 빨강을 칠해야 돼. 빨강 먼저 칠할 거야. 왜냐면 어떤 색이든 어떤 한 면에다가 칠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자, 질문이에요. 빨강을 칠하는 방법의 경우에서 한 가지죠. 한 가지.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도 계속 여기다 칠하는 거랑 여기다 칠하는 거 자꾸 구별하면 안 된다는 거 어디다 칠해도 똑같아, 여러분들. 그치? 앞면에다 칠한 다음에
앞면에다 칠한 다음에 물론 이건 앞면은 아니죠. 내가 편의상 앞면이라고 얘기한 거지. 여기다 칠한 다음에 이렇게 뒤집어 주면은 뚜껑에 칠한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디 칠하든 차이가 없어요. 빨간색 먼저 칠하겠다. 얘를 그러니까 색깔을 먼저 칠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얘를 칠하는 방법은 한 가지. 어딘가에 칠하든 똑같아. 빨간색으로 칠했다 칩시다. 그죠? 그 다음에 자 빨간색이랑 그지? 마주보는 면에 누가 오느냐? 어떤 색깔이 오느냐? 이거 분명히 차이가 있죠. 좀 생각해 보세요. 빨간색이랑 노란색이 마주보고 있는 거랑 빨간색이랑 주황색이 마주보고 있는 주사위라고 합시다. 같을 수가 있어 이게? 같을 수 없이 절대로 그렇잖아. 똑같은 주사위일 리가 없죠. 그거는 빨간색이랑 노란색이 마주보고 있는 거랑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이 마주보고 있는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여기에 5가지 뭐가 오냐에 따라 다 달라져. 무조건. 그래서 곱하기 5. 그죠? 그래서 빨간색이랑 마주보는 부분까지 칠해주고 나면은 옆에 둘레는 그치? 얘는 이제 일종의 무엇이에요? 원순열이라고 볼 수 있겠다. 회전에서 이제 같아지면은 똑같은 거기 때문에 뭐 4팩이 아니고 3팩으로 되죠. 얼마나 되죠? 30까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좀 단순한 문제가 단순해 보이지만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정확히 이제 알고 있어요. 여기서 뭐 더 활용된 문제 나중에 풀어보면 되겠는데 잠깐 쉬었다가 중복순으로 해봅시다.